책 읽어드립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별은 처음에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구역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일거리를 찾고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천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저기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날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왕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심히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비로소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 듯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둘러보았다. 하지만 별 전체가 왕이 입고 있는 커다란 담비 망토로 온통 뒤덮여 있어서 빈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 어린 왕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주임은 내게 하품을 금지하노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난처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긴 여행을 했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주임은 몇 년째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느니라. 하품에 대해 호기심이 드는구나. 자, 다시 하품을 하여라. 이건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하여라. 왕은 말을 얼버무렸고 화가 난 듯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절대 왕국이었다. 그러나 왕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려 했다. 왕은 평소에도 흔히 이렇게 말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바다새로 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짐은 너에게 앉도록 명하노라. 왕은 위험 있는 몸짓으로 담비 망토의 자락을 조금 끌어당겨 자리를 내주었다. 어린 왕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이 이렇게도 작은데 도대체 왕이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이지? 폐하, 제가 감히 폐하께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짐은 내게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짐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이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점잖은 동작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모두 아우르며 가리켰다. 이 모든 것들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왕은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던 것이다. 그러면 별들이 폐하의 말에 복종을 하나요? 당연하도다. 왕이 말했다. 짐의 명령에 곧바로 따르느니라.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그런 권력이 있다니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떠나온 자신의 별을 떠올리자 조금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그의 권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간청했다. 저는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나비처럼 날아가라거나 비극 작품을 써오라거나 바다새로 모습을 바꾸라고 명령한다면, 그런데도 이 장군이 짐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짐이 잘못한 것이냐. 그거야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도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해야 하느니라. 왕은 계속해서 말했다. 권이란 이치에 맞아야 한다. 만약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라고 명령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로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럼 해가 지도록 해달라는 제 간청은요? 한 번 던진 질문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금 물었다. 해지는 광경을 너는 보게 될 것이로다. 짐이 그것을 명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적당한 조건이 될 때까지 명령하기를 기다리겠노라. 그게 언제쯤일까요? 어린 왕자는 궁금해서 물었다. 왕은 커다란 달력을 뒤적이며 말했다. 옳거니 그것은 아마도 저녁 7시 40분쯤이 될 것이니라. 그때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로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지금은 자기 별에서의 해지는 풍경을 볼 수 없어서 섭섭해했다. 어린 왕자는 벌써 왕의 별이 지겨워졌다. 저는 여기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제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말라. 백성을 한 명 갖게 된 것에 크게 자랑스러웠던 왕이 서둘러 말했다. 떠나지 말거라. 짐이 너를 장관에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요?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겠노라.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왕국 전체를 순시해보지 못했노라. 짐은 매우 늙었으나 마차를 둘 만한 공간도 여기엔 없노라. 걸어다니기엔 너무 피곤한 일이로다. 아, 하지만 제가 이미 다 살펴보았는걸요? 허리를 굽혀 다시 한번 별의 저쪽을 살펴보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실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왕이 대답했다.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네가 네 자신을 훌륭히 심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네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이니라.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어디에서든 심판할 수 있는걸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노라.
밤이면 소리가 들리곤 하니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너는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 쥐의 목숨은 너의 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너는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사면시켜 줘야 하노라.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하지만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래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왕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만약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길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가령 제게 1분 후에 이 별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적당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왕의 별을 떠났다. 짐이 너를 대사에 임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외쳤다.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